안녕하세요. 다나센과 박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거창하다면 거창할 수 있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해요. 모발이식 수술의 명과 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수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환자분들한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수술은 빛과 그림자, 명암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그림자는 뭐냐? 성형수술 분야에서는 대부분 흉터를 남기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필요하고 흉터도 남고 조직의 변형도 초래합니다. 또 부작용이라는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은 다른 어떠한 분야에서 하는 수술보다도 명, 암, 빛, 그림자가 확실하게 나뉘는 수술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발이식 수술은 성형 수술 분야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로 꼽히거든요. 명이 확실한 것이죠. 얻을 수 있는 빛이 확실한 반면에 항상 해가 가장 밝을 때 그림자가 가장 크고 진하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림자가 이만큼 확실한 수술이 없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명이라고 하면 모발이 없던데 새로운 모발이 자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해피한 건 없습니다. 특히 탈모나 이마가 너무 넓거나 이런 심한 컴플렉스,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은 한 올의 머리카락이라도 자라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고 모발이식 수술은 그 대가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분들은 특히 약물 치료를 계속 해야 됩니다. 약을 현재 이론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평생 먹는다. 내가 이 탈모라는 걸 신경 쓰지 않을 나이 정도까지는 계속 10년, 20년 드셔야 됩니다. 저는 엑시트가 없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려올 수 없는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는 속도를 늦추면 뒤에서 오는 차가 때리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속도도 늦출 수 없고 계속 가야 됩니다. 또 약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약에 대한 부작용도 생기고요. 수술로 인한 비용도 있지만 약을 계속 먹는 걸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절개식이 됐건 비절개식이 됐건 뒷머리에 흉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탈모약은 탈모를 최대한 억제하고 늦춰주는 것이지 탈모를 없애버리거나 아예 진행을 100%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더라도 탈모가 진행할 수 있고 약을 안 먹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또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여부는 이식 부위가 심한 탈모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공여부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을 다 채취해도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탈모 예방을 막아야 되겠고 또 추가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을 먹고 열심히 해도 노화에 의한 자연현상에 의한 탈모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듯이 모발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탈모 치료에서 1차 선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방에 그냥 나 심어서 어떤 멋진 라인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병원에서 이런 거를 컨트롤하고 자제시키고 제가 얘기한 빛과 그림자를 다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병원이 경쟁적이고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는 얘기해 주지 않고 밝은 빛에 대한 희망만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수술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올림머리를 할 수 있어. 탈모 스트레스를 벗게 해줄게. 근데 당장의 스트레스는 벗을 수 있지만 탈모 관리의 스트레스는 평생 생기는 거거든요. 모발이식 수술은 내가 탈모라는 적과 싸울 때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첫 번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초기, 너무 어린 나이에 수술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 환자인 경우에 내원하는 분들의 최소 30% 이상을 수술 권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분들한테 더 설명을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이미 저한테 수술 받기 위해서 결정하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마음먹고 오신 분들보다는, 아니면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수술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안타깝거든요. 너무 약물 치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더 좋아질 기회가 있는데, 특히나 제가 아까 수술하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먹을 약 먹어보고 수술 안 할 정도로 좋아질 수 있다면 어차피 수술하고 약 먹을 거였으니까 약 계속 먹고 수술 안 하면 더 좋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발 이식 수술은 빛이 큰 만큼 그림자도 상당히 크고 진하다라는 거죠. 반드시 수술 결정을 하기 전에 빛과 그림자를 면밀히 따져보고 나한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가, 나는 내 앞에 긍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림자, 숙제도 충분히 이해해야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병원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모발 이식을 받는 탈모인들 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하는 많은 의사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갔더니 어떤 병원에서 무삭발비적에는 생착률이 낮다 하는데 맞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